자, 하자. 자, 이제 사용한 높여 들어가 볼게요. 사용한 높여. S21 볼게요. 니네 이번에 문화 다 들어가니? 컴퓨터 문화 다 들어가. 문화 변경 안 들어가지? 변경 들어가? 아, 그것만 변다 그랬지? 아, 되게 웃기다. 그것만 빼는 거지. 아, 자, 봐봐 얘들아. 문화 파트들이 한지 오래됐으니까 이것만 점검해 볼게. 얘들아, 문화의 속성에 5가지가 있고, 문화 이해의 관점에 3가지가 있고, 문화 이해의 태도에 3가지가 있고, 문화 변동 요인이 5가지가 있고, 문화 접변의 결과가 3가지가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다 줄줄 외우고 다니시죠? 그럼 얘 뭐예요? 문화 속성 5가지. 그렇지. 공학도들의 축제는 개똥이다. 공학 축전 변 외워야지. 공유학습 축적 전체 변동. 공학도들의 축제 똥이다. 관점 3가지. 비상 그 총비상. 비상 총비상. 태도는 자사상. 자, 문화 변동 요인 5가지. 발발 밝은 달. 발발 직관자. 문화 접변의 결과 3가지. 동화, 병존, 융합, 동변물. 니네 봐봐. 한국의 전통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한글을 만들었다. 우리 세종이 형이.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으니까 자극전파죠. 왜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 만들어졌어. 그치? 근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울리잖아. 일본에서 이 바닷가 어떤 마을에 가니까 한글을 그게 기억니은 그대로 있더라. 이거 일본 훈민정 이거 베낀 거다. 미친놈들이 지네가 베꼈겠지.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그건 자극전파죠. 근데 봐봐. 한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물질 문화를 발명한 것이다. 맞죠? 비물질이. 예? 비물질. 일단 여러분, 발명은 물질 문화만 발명하는 게 아니라 비물질도 발명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 실용주의가 발명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게 비물질인 거는 잘 보세요. 그럼 물질 5개가 뭐니? 니네 다음 주에 이거 내용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실전 테스트고 나발이고. 그래. 자, 물질 5개는 의, 식, 주, 기술, 도구. 이 도구자는 아니거든요. 비물질은 마치 제도와 관념이 있는데 제도가 법이나 관습이고요. 이게 종교, 언어, 예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글은 비물질이에요. 관념 문화예요. 그 다음에 지워져 있죠? 나 이거 나올 것 같다니까. 인사법과 조리법. 인사법과 조리법은 둘 다 비물질이다.
인사법은 관습이기 때문에 비물질이 되는데요. 맞는 간장 조리법. 그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리법은 물질 문화가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문화가 앞에 있으면 좁은, 뒤에 있으면 넓은인데 조심해야 될 게 문화 기본법. 자, 문화 기본법은 어떻게 돼요? 요건 문화가 앞에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발전 예술 세련이 아니고 봐봐. 발전의 기본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생활 양식에 대한 기본법이라서 이거는 앞에 있지만 유일하게 넓은 의미예요. 얘는 앞에 있지만 유일하게 넓은 의미가 됩니다.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걸 만들었다. 자, 첫 번째 다시요. 전통과 외래를 접목하여 새로운 걸 만들었다. 융합이에요, 융합. 원래는 결합하여 새로운잖아. 요즘 새롭게 뜨는 단어가 접목하여 새로운. 융합. 자, 그러면 이제 26페이지 다시 오셔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순환론, 진화론. 그 다음에 사회운동, 집단운동, 집단행동. 그럼 니네 시험범위가 사고나 시험범위가 문화는 반문화 그만 빠지는 거야? 그리고 2단원은 일탈하고 일탈만 들어가나요? 일탈? 관련 사관리 시험을 봤지? 일탈만 들어가고 1단원 아예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나? 1단원? 연구 태도? 네. 아, 네. 그치? 아, 니네 저거 들어간다 했잖아. 연구 절차. 네. 연구 절차. 잔뜩 넣어놨어요. 연구 절차.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5단원의 사회 변동. 그치?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니네 그 부양비만 풀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 5단원엔 다른 도표도 있다. 혹시 솔직히 못 들었어? 도표 5개 이하? 니네 이번에 지금 시험범위 도표가 부양비밖에 없어. 근데 5개 이하로 낸다는 거는 야 5개 이하는 당연하지 5개밖에 안 내. 그건 하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 3년 전에 뭐 8개 정도 낸 적이 있어.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아예 마지막 문제를 풀면 무조건 1등급이었어. 왜냐면 야 이 다음 페이지 뭐가 있어? 몰랐어 애들이. 간 적이 없으니까. 그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 2년 동안은 계속 5개였어요. 근데 문제는 부양비만 5개를 못 냈잖아 이번에. 내 계층이동 안 나갔지. 사회부장제도 안 나갔잖아. 그럼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수화비율이에요. 예? 수화비율이 뭐냐? 이런 거.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화비율이 그 29페이지에 29번 같은 경우 그거 먼저 보자. 29페이지에 P29 해봐 일단. 예, 그런 거 2개, 부양비 3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5번 아닙니다. 5번 안 돼요.
정답은 짝수예요. 2번이요. 죽여버려요. 이거 4번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 왜 그런지 볼게. 사실 이런 문제는 원래도 있잖아. 니네가 이게 그 도표가 하나도 안 들어갈 때도 항상 냈었어. 이런 문제를. 니네 학교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야. 자, 일단 중요한 거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숫자 안 나와 있어요. 숫자가 안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자 남자 중에 누가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숫자 물어본 거 다 지우셨어야 돼요. 숫자 물어본 거 다 지웠어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여자끼리 알 수 있고 남자끼리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 노인 빈곤과 노동력 부족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여자 노인 빈곤과 남자 노인 빈곤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설문조사 문제 나올 때 봐야 될 게 중복 응답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해서 100인지 보셔야 돼요. 보세요. 더하면 100이죠? 그럼 이거는 중복 응답이 안 되고요. 가장 심각한 거 하나만 고른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 5번 문제에서 남자 응답자 10명 중 9명. 왜냐하면 세대 갈등을 남자들이 10%를 집었거든요. 걔는 그게 제일 심각하다는 애들이 10명인 거고요. 10%인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세대 갈등이 초래할 문제로 보는 거예요. 보지만 그 포인트, 가장 심각한.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심각한. 선생님, 그러면 4번은요? 자, 4번은 왜 맞냐면요. 각각이에요. 각각. 무슨 말이냐면 여자 노동력 부족 28.6은 그 옆에 있는 세대 갈등 13.4다 곱하기 1을 해도 여자가 크죠. 노동력 부족이 크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세대 갈등 10 곱하기 2에도 노동력 부족 3, 4.6보다 작죠. 즉 남자 여자가 각각 2배보다 크면 합쳐도 2배보다 크다는 거예요. 합쳐도. 아주 정말 베이직한 문제인데 여러분 학교가 많이 냈던 형태예요. 이게 아주 많이 냈던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2번 되고요. 42번도 같은 형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교 들어가셔야 될 분은 시간 잘 보고 있다가 8분 남았어요. 이제. 9시 먹는 가요? 지금 9시 몇 분? 가 그럼 지금. 지금 가도 돼요? 가. 그 학교에서 올라오신 분들 가세요. 학교인데 그럼 가야지. 나도 못 따는데. 안 돼. 너 다른 반인 거내 알아. 우리 때는 육아하느라 참고 이걸 그래. 얘들 잠깐 쉬었다 하자. 안 한 사람도 억울한데, 야. 학교 못 들어간 사람도 억울한데, 잠깐 쉬었다 하자. 얘들아 우리 때 갈래지? 근데 우리 때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뭐 선생님이 그냥 다 먹었어도 야, 근데 그렇게 특정한 반만 그러면 딴 반 애들이 빡치잖아. 네, 그 담임쌤 탑이라서. 그래.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너 오늘 안 오는 애가 누구지? 그러네. 그러니까 90번 안 줬는데 싸가지가 없어. 내거 싸워. 이제 북한인 거 혼자가 우리가 이제 왜 걔는 질문 자주 하는데 왜 오질 않네. 지난주 안 나? 그거 보고 생각해서 그래. 아무 고맙다고 한 사람 네? 그래. 수연이 같은 반 아니었어? 천사야. 아기 생지는 그래. 아니 진짜 별로 멋있네. 싫어. 안 보여. 이거 화사가 너무 야 영상 좀 쟤 갔으니까 다시 할까? 니네 힘드니까 같이 볼게. 같이 볼게. 그리고 니네 학교 노령화 지수 문제도 골 때리는 거 하나 있어. 오늘 그것도 풀 거야. 자, T42 같이 볼게요. T42. 표를 사용하여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질문. 몇 포인트가 얘들아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만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어디 봅시다. 각 70년 대비 2010년에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것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인 위만 구분하면 되니까. 지인 위만. 제가 지금 이거 켜져 있니?
빨간 줄? 오케이. 자, 70년 대비 2010년에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디 보자. 70년 전체 100과 2010년 전체 100의 비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퍼센트로 되어 있는 문제에서 숫자는 정말 병신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웃이에요. 니은 70년 대비 2010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 오케이 70년과 2010년 맨 끝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 보다 대학 진학자 증가율이 더 높다. 자 여러분 봐봐요. 대학 진학률이 의미하는 게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좀 나오잖아. 고등학교 졸업자분의 대학 진학자가 대학 진학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학 진학률이 27%에서 82%가 됐다라는 것은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애가 거의 3배 정도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보다 대학 진학자 증가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지금 얘들아 100분의 27에서 어차피 분모는 100이니까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82가 된 거거든? 그럼 여러분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다고 할게요. 누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얘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100대 27, 100대 82가 됐으니까. 그쵸? 예. 사실 얘는 증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증가로 얘가 높아야 돼요. 왜? 비례식으로 가는 거야. 2대 10에서 8대 10이 됐어요. 그럼 8대 10. 얘가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디귿 갈게요. 90년 대비 2010년에 1차 산업 취업자 비율과 1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과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감소했다. 자, 비율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50에서 10으로 줄어들었어요.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15에서 18로 늘었어요. 쌤 틀렸어요. 틀렸지만 맞아요. 왜요? 진위 판단만 하면 되니까. 진위. 그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왠지 이거 낼 것 같으네요. 근데 아무도 안 틀리죠? 아니요 여러분 이게 마더통이 없어요. 이게 자이토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이토리 있고 마더통 여기서 안 나올 때 다 뺐어요. 그러니까 마더통만 풀면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게다가 한영외고는 압도적으로 마더통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마더통이 많아요. 니네 애들이. 우리 내도 틀릴 거야. 아싸라비였죠. 그죠? 자, 미래를 봅시다. 1990년에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지만 오호 여러분 왜냐하면 노령한 짓을 하는 게 뭐분에 보죠? 애새끼분의 노인네잖아요. 그죠? 애새끼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거든요. 이게 100이라는 게 몇 대냐? 1, 오케이 이게 1대1 그럼 얘들아 100보다 크면 누가 많은 거니? 노인이 많고요. 100보다 적으면 애새끼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노령한 지수가 10이었죠. 그 말은 여러분 애새끼 대 노인네가 10대 1이었어요. 그죠? 노인네가 거의 없었죠. 왜? 옛날에 난 일찍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할아버지들이.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죽어요. 애새끼 잘 안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100분의 69까지 됐어요. 100분의 69. 자 그러면 그렇지만 여전히 누가 많아요? 100을 안 넘었으니까 애새끼가 많은 거예요. 여전히 애새끼가 많아요. 선생님 그런데 애새끼가 줄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증명할 수는 있죠. 있잖아. 틀렸잖아. 그지? 적진 않잖아. 따라서 니은 리을이 다 맞는 특이한 문제인데요. 요런 문제 조심하세요. 게다가 이게 평가원이었어. 좋습니다. 그 내면 그걸 뭘 내겠다는 거냐면 힌트 많이 줬네. 그게 이런 거야. 봐봐. 너무 크다 숫자가. 자, 노인 인구 비율이 10%에서 20%, 30%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10% 증가했다.
10% 증가했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이때 포인트 쓰는 거예요. 포인트는 뺄 때 쓰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때. 여기다 갈게요. 여기 어떻게 돼요? 몇 프로 증가했다? 50% 증가했다. 포인트는요? 오케이, 10%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붙은 건 무조건 그냥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거 없이 포인트 없이 쓸 때는 반드시 원래분의 변동분 10분의 10 곱하기 100 2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됐죠?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때문에 4년 전에 영어 수능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2%에서 4%로 증가했다.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2% 증가했다. 그러자 수학 선생님들이 야 비용신들 이 새끼들 비용신 야 그냥 빼면 안 돼 이 새끼야 포인트 붙여야지. 그래서 모두 맞게 해줬어요. 그때. 네. 현민쌤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네. 그 당시 고등학생 혹시? 그렇지 않겠지. 4년 전에 고등학생이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자, 니네 학교가 이런 비슷한 걸 내가지고 애들을 몇 매긴 적이 있는데요. 32페이지에 27번 나오세요. 32페이지. 안 푼 건 딱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 숙제가 아니라 오늘 숙제있구나. 자, 32페이지.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봐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여러분들 시간 들이고 풀 거예요. 자, 32페이지 27번 보면 자, 찾았어요? 정규직 근로자가 쭉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임금 수준인데 누가 기준이에요? 이 네 개 전부 정규직 남자를 다 100으로 놓은 상대적 임금이라고 해요. 이런 걸 상대적 임금. 상대적 임금 전부 퍼센트예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 상대적 임금이라는 말 보이죠? 퍼센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이고 정규직 남자의 급여가 매년 증가했다는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절대로 실제적인 숫자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1번 볼게요. 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매년 상승했다. 근거가 뭐냐면요. 66, 67, 68, 68.5, 68.6으로 남자와의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시험제가 전제가 정규직 남자의 임금이 매년 상승했다면 1번이 맞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가 증가하는 여자가 따라 올라가고 더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없죠. 그럴 때는 1번의 답은 뭐예요? DK. 그것도 알 수 없어요. DK가 답이에요. 알 수 없어요. 2번 볼게요. 정규직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자, 여자가 올라가니까 격차가 점점 줄거든요. 이건 맞죠? 2번 답이죠? 봐봐요.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80이었다가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90이 됐어요. 격차 줄었죠? 20에 10으로. NO! 상대적으로 격차만 준 거예요. 얘는 100만원, 얘는 80만원인데 얘가 1000만원, 얘가 900만원이라고 볼게요. 격차 100만원 나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격차가 줄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DK예요. 세 번째, 이거 니네 학교 문제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그냥 웃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DK다 이 자식아 이래야죠. 4번 2018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 비정규직 남성과 자 이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 뭐예요 답은? DK다 이 자식아죠. 그래서 왜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숫자는 다 DK예요. 다 DK예요. 그럼 알 수 있는 거 뭐냐? 5번 보세요. 5번. 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성 임금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그건 같은 애잖아요. 그 이건 비율을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문제가 자 일단 비율이니까 답인데 5번이 답인데 왜 그러냐 볼게요. 2018년부터 보자. 2018년? 오케이 2018년. 비정규직 얼마니? 남자 56.2 격차 저 계산 17.8이에요.
이것도 비율, 이것도 비율에 비율과 비율을 물어보니까 이건 비교가 돼요. 왜? 진짜 임금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큰 거 물어봤거든요. 2019년을 볼게요. 2019년. 2019년이 57.8분의 19.7이에요. 내가 심심해 다 계산해봤거든요. 얘가 제일 커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무조건 5번이 답이어야 되는 게 왜 그렇지? 1, 2, 3, 4 몽땅 숫자예요. 숫자 다 오답이에요. 숫자 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타임 어택 엄청나요. 타임 어택 엄청나요. 시간 없어 1, 2, 3, 4도 못 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숫자를 물어보는지 비율을 물어보는지부터 체크하세요.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5번. 와, 씨, 돌았어요, 선생님이. 자, 요 문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이거 니네 학교 역대 부양비에서 제일 지저분한 이거하고 진짜 쉽게 이거하고 진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누군 가서 막 치킨 먹으면 되겠다.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네. 그래. 아이스크림 사다 줄게. 그리고 우리도 뭐 먹는 거지? 여섯, 둘, 여섯, 열하나, 그래. 요맘때 사다 줄게, 요맘때. 오. 얘들아, 이거 100으로 놓으면 망한다. 내가 알려줄게. 자, 너네 요번 시험에서 부양비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전체를 뭘로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비례식부터 세요. 비례식부터 진짜. 제일 포인트 비례식으로 세운다. 비례식 어떻게 세우냐면 총부양비. 너네 지금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인구비로 하면 안 돼. 총부양비를 포인트 잡아야 돼. 왜냐면 총부양비 20은 청년대 이 쓸모없는 인간들 이 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대 20이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출발해야 돼. 비례식으로. 그럼 전체 인구 얼마가 돼? 120. 그럼 120에 노인네들 10%. 그렇지, 12명. 그럼 애새끼 8명.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을국 볼게, 을국. 얘들아, 을국의 총부양비 20원은 100대 25. 100대 25는 심플해요. 왜냐하면 4대 1이기 때문에 이걸 100으로라도 충분히 나와. 그치? 4대 1이니까. 여기가 80, 여기가 20. 근데 노인인구 비율이 11을 했으니까 10. 그치? 값만 신박하게 내고 여기서 딱 병신같이 냈어. 병국 볼게. 총부양비 100은 여러분 1대1, 50대 50. 근데 노인네들 30, 그럼 애새끼 20, 전체는 100. 아싸, 문제 풀지 안 돼. 치사하게 조건을 걸었지. 조건이 뭐니? 누굴 맞춰라? 애새끼를 맞춰라. 애새끼를 2대 1대 1로 맞추래. 쌤, 그럼 얘를 1로 맞출게요. 그럼 얘를 반으로 다 줄여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얘를 맞추자. 얘를 1로. 그럼 얘를 20으로 하면 되잖아. 어떻게 얘를 1로 맞춥니까? 가장 얘를 맞추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0. 그지? 그러니까 얘를 맞출 경우에 얘가 20 되면 20을 8로 나눠지지 않잖아. 40은 나눠지잖아. 5, 그지? 그럼 딱이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60 되고요. 여기 500 되고요. 여기 600 되죠. 얘는 20. 얘가 160. 얘가 200. 그럼 여러분, 각국의 노인네들은 병국의 노인네 몇 배다? 각국의 노인네 60명은 병국 노인네 30명이 몇 배다? 1번 답. 근데 이렇게 1번을 잡으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출제자가 대단히 자신감이 넘칠 때. 못 풀었지 병신아 뭐 이런 거야 진짜. 못 풀었지 병신. 그러니까 네가 딱 봤을 때 접근이 안 돼. 어려워. 1번에. 왜냐면 정말 이제 사연 나가 있잖아.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게 기억나세요? 2024년 수능 문제 몇 프로?
정답은 3%. 정답 3%. 그 3% 답이 몇 번일게요? 1번이었어. 아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와 졸라 어려워. 이거 1번이니까 너만 어려워. 그거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내가 그 사다 줄게. 혹시 아이스를 못 드시는 분?